제가, 사실 저는 항상 강의 준비할 때, 제가 전달해야 되는 거를 가지고 많이 강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탈모에 대한 부분하고, 원래는 투르 콜라겐하고, 판토블렌드까지 하려고 했는데, 제가 거의 이 준비를 2주 가까이 했는데도, 판토블렌드는 까지는 못하고, 투르 콜라겐, 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이 지금 화면은 그 저희 A라이브에 나온 화면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움의 완성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20대에는 이거를 잘 모를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저희가 이제 100세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아름다움까지 갈 수도 있고 그 전에 나의 어떤 존재감 그리고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머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제가 이 기록을 보고 되게 놀랐는데 탈모인이 1000만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뭐를 갖다 검색해 봤냐면 우리나라 현재 국민이 인구수가 얼마일까? 그랬더니 거의 5,200만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는 건 5명 중에 1명은 이제 탈모인 건데 아이들을 빼면 어떻게 보면 거의 성인 대부분이 탈모의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다 저희의 고객님이 되시는 거죠. 근데 여기 기록을 보시면 탈모 환자가 계속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여기서 제가 되게 주목해서 본 게 뭐냐면 요 가운데 원 그래프가 보이시잖아요. 여기 보시면 20대도 20%고요. 30대도 20%고 예전엔 저희가 중년을 넘어서서 탈모가 사실은 본인들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50대 이상보다 20 그 밑에 40대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탈모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성별은 여성이 43.8% 그리고 남성이 56.2%니까 뭐 이것도 성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보면 그 젊은 친구들, 특히 20대에서 30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제 나이가 나오죠. 제가 20대 때는 솔직히 얘기하면 탈모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따가 영상에 보시면 나오는데 이제 점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젊은 탈모. 그래서 20대 친구들이 얼마나 탈모 문제를 좀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뭐 진짜 하면서 끝났는데 보시면 이 탈모가 젊은 친구들 굉장히 많은 요즘 20대들, 30대들 탈모가 많은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염색인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본인을 표현한 수단 중에 하나다 보니까 머리 색깔을 가만 놔두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두피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분 이제 배우예요. 고은아라는 배우인데 이분이 머리를 심어야 되는 상태가 된 거죠. 네. 이분의 동생이 아이돌인데, 이 아이돌인 이 친구는 벌써 이미 굉장히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조회수가 175만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지금 이 방간회라는 유튜브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젊은 친구들이, 이 그러니까 머리를 심거나 이 머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메이에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시대를 어떻게 앞서 나가면서 이끌어가는 제품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해요. 저희가 이미 스캘프 강의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스캘프에다가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판토블렌드, 트루콜라겐, 그리고 헤어 제품까지 리뉴얼이 됐잖아요. 이거를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정말 잘 준비해서 제품들이 나왔구나. 왜냐하면 탈모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그 다각도로 봐야 되고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머리 상태만 봐도 그 사람의 어떤 그 건강 상태가 보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삼단 같은 머릿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청춘의 상징이었던. 그리고 이제 머리가 중요한 이유가 뭐 원빈이라는 배우 자체는 굉장히 잘생겼는데 어떤 그
머리 스타일을 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얼굴은 화장을 하면 되고 옷은 멋진 옷으로 갈아입으면 되는데 사실 이제 요즘 또 가발 사업이 굉장히 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 머리만 못하죠.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희가 그럼 머리를 한번 볼게요. 모발의 구조를 보면 약간 복잡해 보이시죠, 그죠? 저희가 아는 것처럼 머리 두피도 피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질층이 있고 표피가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오른쪽 밑에 있는 모근구와 모유두입니다. 이게 이제 뿌리와 어떻게 보면 영양이 연결이 되는 우리가 보면 항상 이제 머리카락하고 두피만 신경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부에서 얼마나 건강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근과 모유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모근구가 머리카락의 뿌리라고 해요. 그리고 모유두는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곳. 그러니까 모근구하고 모유두가 건강하려면 안에 내부적인 이너뷰티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당연히 겉으로 나타내는 머리카락 상태도 좋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 모근구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뿌리다. 그래서 영양소가 공급되는 모유두하고 머리카락을 생성하는 모모세포가 같이 이게 연결되고 보시면 여기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모세혈관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혈액순환하고도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머리, 두피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 다음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제 하승민 대표님 강의를 듣고 이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하승민 대표님 강의가 원래 이렇게 감정적인 표현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강의도 너무 재밌었던 게 감정적인 표현이 약간 나오세요. 여기 보시면 모유두가 태어날 때 결정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내 모유두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숱 자체가 풍성한 사람과 머리숱 자체가 별로 없는 사람은 타고난 거가 굉장히 또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타고난 거를 잘 지켜야 되겠죠. 근데 요거를 얘기하시면서 살짝 하승민 대표님 한숨을 좀 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태어날 때 결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데 이 모유두 수가 없어지고 감소하면 모발수도 감소되고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일정 기간 휴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휴지기가 너무 길어지거나 아니면 이 모유두가 사라지게 되면 모발이 다시 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건데 이게 모발 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빠지잖아요. 머리가 빠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네, 맞습니다. 박지현님 맞아요. 이따가 또 나옵니다. 하승민 대표님의 고백이 나와요. 그 영상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인간미 느껴서 너무 좋았거든요. 보시면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몸과 똑같은데 일단 머리가 나죠. 그러면 이 모유두하고 모모세포의 활발한 활동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이제 그 자라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우리가 3년 자라면 정말 머리 길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태화기. 이 모유두가 분리되고 성장이 느려지면서 태아기가 오고 휴지기 이때 이제 모유도 활동이 정지되면서 모발이 머무르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탈락이 시작되는 시기인 거죠. 이때 탈모가 발생이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엔 어때요? 다시 새로 나는데요. 중요한 게 이 휴지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지기가 길어지거나 태화기하고 휴지기가 동시에 발생이 되면 발생기까지 가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우리가 이제 탈모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어케어의 3요소가 이 세 가지가 잘 융화를 이루고 종합적으로 되어야지만 건강한 모발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기가 잘 순환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생성되고 성장되고 탈락되는 시기까지 그러려면 영양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피 그 요즘 보면 그 연예인 중에 박나래 씨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염색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미용실 간 장면에서 미용사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두피를 한번 만져보실래요? 두피가 돌처럼 딱딱하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제 두피를 만져보고 제가 놀란 거예요. 제 두피도 딱딱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수준이 아니고 그 두피가 뭔가 이렇게 딱딱한 시멘트를 바른 것처럼 한 막이 더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제가 잘 아는 미용실 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저렇게 염색을 많이 하게 되면 머리카락
안이 빈대요. 원래는 그 아미노산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그 안이 비어 있는 상태. 그래서 굉장히 바스러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습, 그리고 정화, 그리고 두피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항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산화가 되지 않도록 지켜야 되고, 그리고 영양을 충분히 줬을 때 두피가 보면 이렇게 거칠거칠하고 영양이 부족하면은 건조해지면서 각질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자다가 긁게 되고, 그러면서 또 머리카락이 이제 또 다시 탈락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 다음에는 이 두 가지가 바탕이 되면 모발의 건강은 자연스럽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우리가 또 ABO로서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전에 일단 내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진단 기구가 있는데, 그 A라이브에서 대한탈모치료학회에서 나오는 걸 할 건데요. 제가 문항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 문항 1점씩 계산을 하시고, 여기 이제 5점이야 5점에서 8점, 8점 이상.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두 개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거마다 1점을 주시면 돼요. 저는 이미 해봤습니다. 네, 해보셨죠? 여기서 또 그 A라이브 듣다가 제가 빵 터졌었는데 하승민 대표님이 되게 우울하다고 그러시면서 본인의 탈모 고백을 하셨어요. 나도 이런 거 되게 관심 많은데 이거 해보면 되게 우울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몇 점 나오셨는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본인들이 다 아시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사실은 그 오른쪽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오른쪽은 생활 습관과 관련된 문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해당된 부분들을 없애는 데 좀 중점을 두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동의를 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아마 우리 디톡스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이제 끝내고 나시면 머리카락이 정말 뭐 신생아처럼 나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는데요. 그래서 5점 이하는 안전하대요. 네. 그쵸. 예, 우리 민경 리더님의 또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술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 좀 안 좋은 부분이 절제할 수 있다면, 근데 이제 5점에서 8점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점수가 좀 박하죠. 네. 8점에서 5.8점이면 약간 빨리 적극적으로 이때, 사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머리도 나쁘게 아니라 이때 열심히 관리를 하면 좋아질 수 있다. 근데 이제 8점 이상이면 뭐래요? 탈모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객들 만나실 때 이거 한번 해보시면 본인들이 굉장히 또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한번 해봤고요. 보통 가을을 탈모의 계절이라고 한다고 해요. 이제 탈모의 계절이 왔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니까 탈모가 가을에 진행되는 이유는 여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피가 가장 고통받는 계절이 한여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두피와 모발이 혹사당하기 쉽고, 사실 우리가 머리가 자외선을 거의 직선적으로 바로 받잖아요. 저희가 평상시에 모자를 쓰거나 사실 양산을 쓰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사실 그리고 우리가 업무 특성상 쓸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강한 자외선을 받게 되면 두피에 염증을 일으키고 모낭이 손상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땀과 피지가 많이 분비가 되면서 두피에 쌓이면서 모낭을 막게 되면 모발이 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장마철의 습한 날씨는 세균의 활발한 증식을 일으켜서 두피 질환도 일으키기 때문에 여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가을에 머리가 얼마나 많이 빠지느냐도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남성 시니어, 그러니까 중년 남성들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피지 분비율이 여성보다 2배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여름에 두피 관리가 더 어렵다. 그래서 아마 이제 두피 관리는 남성들이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탈모의 종류를 보면 이제 여성용 탈모하고 남성용 탈모 나눠지게 되는데, 남성용 탈모는 이 안드로겐이라는 게 남성 호르몬을 총칭하는 거래요. 그래서 안드로겐성 탈모라고 하는데요. 남성 호르몬이 주 원인이고, 앞머리나 두정부라는 게 약간 이렇게 남성 탈모 약간 M자로 M자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남자 배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머리를 확 이렇게 이마를 보이게 하는 헤어스타일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분은 탈모가 없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배우가 자꾸만 머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그럼 약간 여기 탈모도 사실 여기 옆이 먼저 빠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옆이 빠지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성들도 여기 옆에가 빠지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각진 곳에 머리카락이 잘 이렇게 나 있는 것이 다른 거 하지 않아도 여성스러운 어떤 느낌을 주는, 제가 이걸 보고 제 후배가 생각이 나는데, 원형 탈모증은 자가 면역의 문제인데 제 후배가 예전에 이만한 그 머리에 원형 탈모가 생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왜 그런 이유가 있었냐면, 굉장히 이렇게 가족 간의 갈등이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면역과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원형 탈모가 온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건 이제 원인을 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 좀 본인은 좀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견인성 탈모, 요거는 이제 포니테일, 머리를 너무 꽉 묶게 되면 이 모낭의 충격이 가해져서 여기부터 빠지는 거죠. 그죠? 많이 당겨진 부분에. 여성들이 이제 여름에 많이 이런 머리를 하죠. 그죠? 그리고 약물에 의한 탈모증, 이거는 뭐 약물을 멈추면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과도한 피지의 분비가 원인,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기름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털이 빠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모의 원인은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남성용 탈모하고 쭉 봤는데, 탈모 원인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여성은 호르몬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아메이 사업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건강 공부를 하면서,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완경이 되면서 모든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는 시기인가 아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거기다 플러스 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탈모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여성형에서 가장 많은 탈모는 이 가름마가 좀 넓어지는 거죠. 가름마가 넓어지고,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한 2주 동안 하다 보니까 다니면서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으신 이제 어머님들, 어르신들 이렇게 머리를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보니까 남성형 탈모하고 여성형 탈모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남성형 탈모는 약간 어느 부분적으로 집중적으로 조금 빠져요. 그런데 여성형 탈모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전체적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머리 전체 머리숱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이제 남성 호르몬의 증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남성 호르몬이 증가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적어지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에스트로겐이 너무나 많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 장 건강도 그렇고, 그리고 뭐 뼈부터 시작해서 많은 건데, 거기다 모발의 수적인 증가를 작용시키는 게 바로 에스트로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에스트로겐 농도가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퇴행기하고 휴지기가 동시에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머리가 빠지고 나는 시기가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발생이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가 너무나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농사로 비유를 하면 1년 중에 원래는 뭐 겨울만 잠깐 쉬고 봄부터 봄, 여름, 가을에 이렇게 농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계절 중에서 2계절, 3계절이 농사를 안 짓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모발이 탈락이 되는 게 훨씬 더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나중에도 나오지만 여성 호르몬을 어떻게 중년부터는 잘 이제 지켜나가고 건강하게 지켜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남성형 탈모를 한번 또 보면요. 남성형 탈모는 이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5알파 환원 요소의 작용을 받아서 DHT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이 DHT가요, 상당히 좀 남성들에게는 좀 골치가 아픈 녀석이에요. 이 DHT가 보시면 안드로겐 수용체하고 결합이 되면서 탈모가 유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DHT가 또 뭐까지예요? 목은 파괴까지 한다고 합니다. 아까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 남성에게는 테스토스테론이 중요한 이유가 이 DHT를 막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DHT가 모근 파괴도 하고 거기다가 탈모 유발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합을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 결합을 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겁니다. 아연. 네, 아주 기특한 녀석이죠. 아연이 면역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남성들에게는 아연이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DHT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기특한 녀석. 이 녀석이 녀석이라고 하면 안 되나? 이 아연이 어디 들어가냐면 판토블렌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남성들에게는 판토블렌드를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해도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죠. 남성들도 유산균도 이뮤니티로 먹고 그렇죠, 그렇죠. 아, 되게 좋은 우리 지민정 대님 너무 좋은 얘기했어요. 남성들은 유산균도 이뮤니티로 먹어요. 이뮤니티에 아연 들어가 있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DHT 아까 제가 요 화면 보여드렸잖아요. 네. 요 화면을 어디서 보지 않았냐라고 A랍에서 얘기를 하세요. 어디냐면 네. 소팔메토에 똑같은 장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성들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두 가지죠. 전립선 비대증하고 그리고 탈모인데 이거를 하는 전립선 비대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또 DHT라는 거예요. 그래서 DHT를 전환을 막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남성들의 건강의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이뮤니티하고 밸런스 이뮤니티하고 판토블렌드를 적극적으로 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과 모발의 원인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참 보면 건강이라는 게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이 후천적인 요인 염증인데 이게 이제 이런 부분 지루성 피부염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긁게 되면 이게 또 다시 또 붉게 되고 두피가 붉게 되면 이게 심해지면 염증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다이어트.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은 다이어트를 거의 1년에서 365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만난 10대 친구도 밥을 안 먹고 다이어트를 정말 밥 먹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하지만 저 친구가 중년이 됐을 때 어떻게 할까 싶어서 열심히 XX를 먹이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아까 그 DHT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또 환경하고도 중요한데 일란성 쌍둥이가 탈모가 되는 비율이 20%죠. 그래서 우리가 DNA는 갖고 있지만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으면 탈모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탈모 테스트 했을 때 오른쪽에 환경이 있었잖아요. 그 환경 요인을 내가 얼마나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식생활이 중요한데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머리카락은 빠졌는데 다른 부위의 채모는 풍성한 경우가 있어요. 이분입니다. 전현무 씨가 탈모가 심하세요. 이분도 흑채를 뿌리세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분이 가슴에도 털이 많고 다리에도 엄청 털이 많아요. 뭐 매생이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머리엔 털이 안 나는데 등에는 한 300만 원어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또 이유가 있다고 해요. 보시면 이 DHT가 정말 재미있고 심란한 친구입니다. DHT가 머리카락에서는 이렇게 공격을 해서 모발을 탈락시키는데 다른 부위에서는 IGF-1이라는 성장인자를 자극해서
더 많이 나게 하는 작용을 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뭘까요? 남성분들은 DHT를 전환시키는 걸 막는데 총력을 발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민이죠. 네. 고민이어서 제가 곰을 데리고 왔어요. 귀엽죠? 네. 저 말고 이 곰이요. 그래서 모발에서도 그럼 IGF-1을 발현시킬 수 있을 수가 없을까?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영양제나 영양소로 안에 있는 걸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탈모에 좋은 영양소를 볼 건데 보시면 일단 비타민 B군. 네. 비타민 여기 보면 현미밥에 굉장히 비타민 B군이 많은데 비타민 B군에 모발의 영양과 케라틴 대사를 관여하는 게 상당히 비타민 B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네, 아연도 아까 나왔었죠. 아까 여기 보시면 그 전환을 억제하는 부분이 아연이고요. 그리고 그 A하고 D, 비타민 A하고 D하고 셀레늄은 이제 이미 다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호르몬 균형, 그리고 비타민 A와 D가 모발의 재생과 머릿결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는 날짜도 기억하고 있는데 2010년 12월 16일부터 2년 동안 사회적 활동을 거의 다 모두 안 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건강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이후에 WX도 먹고 하면서 그전에는요,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눈썹도 많이 빠집니다. 네. 속눈썹도 빠지고, 그리고 이제 가늘어지고,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속눈썹도 풍성해지고요. 우리 아마 방윤영 의원님 아실 거예요. 저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 이렇게 가까이 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썹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풍성해지고, 굵기도 좋아지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메가3와 비타민 E, 혈액순환은 뭐 여러분 너무 더 강조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 두피가 항산화에 취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카네킨과 비타민 C, 베타카로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혈액순환, 거기다 항산화 영양소, 충분한 영양 공급. 그러니까 뭔가가 있어야 사실은 이게 머리라는 게 머리 끝까지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지 사실은 건강한 머릿결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어야지만 하고 그 다음에 IGF-1 성장 인자를 저희가 지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발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콜라겐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이 콜라겐이 제가 보기 너무 커서 놀랐어요. 네네. 근데 여기 보시면 밸런스 위딘하고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크기를. 꽤 크죠?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꽤 먹기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뚜껑을 열어요. 요거는 제가 먹는 방식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뜨거운 물 조금 받아가지고 저희 거 그 아메리카노 섞어서 생수에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프로틴하고 그리고 여기 콜라겐 그리고 밸런스 위딘까지 다 넣어서 흔들어서 그냥 한 번에 마십니다. 그래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에 따른 콜라겐 요거 보고 저도 조금 슬퍼졌어요. 40대가 아니고 30대가 넘어가면 거의 절반밖에 콜라겐이 안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죠? 제 콜라겐은 얼만큼 있을까요? 또 슬퍼지려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라겐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이거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콜라겐은 경단백질이라고 해요. 그런데 콜라겐은요. 여기도 콜라겐이 있긴 한데 콜라겐은 굉장히 딱딱한데 잘 흡수가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여기 있는 건 훨씬 더 입자가 큽니다. 그래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거 열심히 먹는다? 마음의 위안만 있죠. 그리고 어디에요? 네, 배만 따뜻해집니다. 배만 풍부해지는 그런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콜라겐도 단백질의 한 종류라고 해요. 경단백질.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세 가닥이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단백질 세 가닥이 꼬여 있다. 그런데 얘가 굉장히 단단하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가요. 현미경으로 보면 2g을 버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딱딱하고 단단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닥의 철근이 꼬여 있는 형태인데 이 철근들이 잘 있어야 우리 피부나 두피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콜라겐이 우리 몸에서 9가지 역할을 한다고 해요. 거기에 들어가서 철근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무너지겠죠.
그것처럼 이 세 가닥의 철근이 꼬여서 이게 튼튼해야지만 되는데, 그럼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콜라겐 구조가 철근이 콜라겐이고요. 이 콜라겐을 잘 붙이는 거. 아까 철근을 잘 붙이는 게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엘라스틴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근이 있으면 안에 뭐를 부을까요? 시멘트를 붓겠죠. 그게 바로 히알루론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될 때 아주 탄탄한 탄력 있는 콜라겐을 갖게 되는데, 이런 거죠. 여기 철근이 콜라겐, 그리고 이 접착체가 엘라스틴. 이 가운데를 채우는 게 바로 히알루론산. 그래서 이게 다 또 어디에 들어가 있다? 네, 저희 트루콜라겐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이 이 트루콜라겐 강의를 하시는 걸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이름이 뭐냐? 트루콜라겐이다. 자, 그러면 진짜 콜라겐인데 그러면 가짜 콜라겐도 있다는 거냐? 그게 아니고 콜라겐의 역할을 못하는 콜라겐 제품들도 많다. 그런데 우리 콜라겐은 정말 진정한 콜라겐, 찐 콜라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사실은 콜라겐이 정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연구는 계속 이루어지고 약간 조금 이제 서로 의견이 분분한데 9주간 섭취를 해봤더니 보시면 이게 이제 왼쪽 회색은 수분, 물만 섭취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의 핑크색은 콜라겐을 같이 섭취한 사람인데 6주까지는 물이 더 효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9주부터 굉장히 유의미한 개선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름의 깊이를 좀 이제 더 깊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라겐과 모발. 이게 이제 저희 이 콜라겐 하나에 2,500mg이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16주 동안 복용을 해보니까 모발 굵기, 이게 오른쪽이 모발 굵기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그 비율이에요. 비율. 머리의 비율인데 모발 굵기와 모낭세포 건강이 상승됐다라는 연구가 있다고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한번 볼게요. 저희 거를. 트루콜라겐은 젤리타라는 회사의 와 함께 우리 뉴트리라이트의 독점 포뮬라로 만들어진 건데요. 1875년에 설립이 돼서 전 세계 21개 공장이 있는 거의 150년 된 역사를 자랑하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1875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네, 조선시대, 고종이 있었던 시대고요. 운요 사건, 굉장히 슬픈 사건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일본이 쳐들어와서 강화도 조약으로 이어지는 저희 조선시대였을 때부터 시작했던 굉장히 역사가 깊은 그런 회사. 특히 이제 아메이는 그 한 분야만 파는 회사하고 손을 잘 잡잖아요. 이런 정말 믿을 수 있는 회사고, 여기 보면 그 콜라겐이 2,500mg, 비타민 C가 100mg인데 아시는 분은 비타민 C가 같이 들어가 있네요? 라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 왜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C줄과 날줄. 그러니까 비타민이 C가 어떤 역할이냐면 이제 콜라겐이 C줄이면 비타민 C가 날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더 촘촘해지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C고요. 이것도 이게 저희가 일반 제품이긴 하지만 특허받은 효소분해 공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단단하고 딱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세 갈래로 붙어 있었잖아요. 이거를 세 갈래 꼬여 있는 걸 풀어서 잘게 쪼개서 그래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우리 트루콜라겐이고, 요거를 할 수 있는 게 효소분해 공법인 거죠. 그래서 세 가닥 꼬여 있는 걸 풀고 그 다음에 참 사람들이 대단하죠. 이걸 다시 다 잘게 쪼개가지고 흡수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효소분해 공법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저희 그 트루콜라겐은 엄선된 부여원료를 갖고 있죠. 8종의 비타민과 3종의 미네랄, 그리고 엘라스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아미노산까지. 프락토 올리고당도 들어가 있고 히알루론산, 그리고 아세로라 농축물까지 있는데 약간 낯선 게 하나 있죠. 뭐예요? 아누카. 그래서 제가 요거를 잠시만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사과에 모발 성장을 돕는 프로시아니딘 성분이 풍부하대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아누카 사과가, 요거 여러분
아메 블로그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아누카 사과가 다른 사과보다 품종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메 블로그에 가면요, 이제 되게 예쁘게 꾸며놨어요. 여신들이 막 이거 갖고 싸웁니다. 네. 저희도 여신이니까 저희는 싸우지 말고 콜라겐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고, 거기다가 아까 비타민C가 왜 들어가 있나 얘기를 했잖아요. 시줄과 날줄. 근데 이게 비타민C가 들어가면 시줄과 날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8배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왕 먹는 거 효과를 높이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미 들어가 있지만 아스로아씨까지 같이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스로아씨가 너무 사랑하거든요. 아스로아씨 통을 열 때면 너무 향기가 좋아가지고 코에다가 막 하는데 더 이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희 이제 수제 미팅 끝나고 밥 먹으러 갔다가 제가 이제 그 AP에서 사가지고 밥 먹고 나서 이제 이거 되게 좋아 이러지 마시고 밥 먹고 너무 자연스럽게 꺼내셔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드시게 되면 그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죠? 이게 나눠 먹기 좋은 그런 게 바로 콜라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먹으면 좋은 추천 리스트가 프로틴. 네. 프로틴을 그럼 왜 프로틴까지 먹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 우리가 여기 이제 피부나 이런 부분에 그 뭔가 지어야 되잖아요. 아까 철근 나왔죠. 철근만 있으면 안 되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하는 게 프로틴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나왔던 아세로라씨. 세 번째는 어때요? 당연히 흡수가 잘 돼야 되겠죠. 아마 요거는 저희 팀의 박종환 리더님이, 저 이제 박종환 리더님은 상의 안 했는데요. 장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요 얘기를 또 해주시지 않을까. 박종환 리더님 지금 깜짝 놀라고 계시겠네요. 네, 깜짝 선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B 플러스하고 판토 블렌드인데, 약간 좀 그 활력이 떨어지시는 분에게는 B 플러스를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탈모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판토 블렌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물. 네. 수분 충전을 위해서 이 스프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거의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상한 부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잘 보시면 보입니다. 잘 보시면.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던 장면입니다. 저는 이거 보고 조금 슬펐는데요. 여기 보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베개 자국으로 혹시 이렇게 엎드려서 잤나? 이런 표현이 많이 나요. 네. 베개 자국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만약에 이제 이분이 20대였다면 빨리 이렇게 다 올라왔겠죠. 그렇죠? 네.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이쪽에 베개를 어디로 비웠는지 반나절까지 없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좀 잘 채워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전지현 씨 화면으로, 전지현 씨가 그 약간 알려지지 않았던 엘라스틴이라는 제품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다가 그만뒀었는데요. 7년 만에 다시 엘라스틴 모델로 복귀를 합니다. 제가 전지현 씨 사진을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전지현 씨가 왜 7년 만에 다시 김태희 씨나 여러 굉장히 이쁜 그런 배우들이 많이 모델을 했었는데, 전지현 씨가 다시 발탁이 됐던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꾸준히 변함없이 관리가 된 사람.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앞으로 살면서 저희가 뭐 전지현처럼 배우가 될 건 아니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관리하는데 중요하고 한 요소가 탈모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